이경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전국 1위였던 부산의 자살자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아직도 전국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더욱 체계적인 자살 예방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적극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 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대책과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대책 등 관리 대책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자살 예방 전문위원회를 두되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정진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 장차 자살 전문위원들이 정신보건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자살의 원인 및 특성에 대한 심층조사 등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과 교육, 또 그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산을 자살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본 개정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성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3년 6월 21일 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회의석상에서 본 의원이 이미 밝힌 바대로 가족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가족의 현실적인 욕구에 부응하고 권익과 복지 정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있어 현행 조례가 민법이 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으로 가족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돌봄의 관계뿐 아니라 구성원 간의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포괄하도록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계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장애인을 가족에게 있어 돌봄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시적 휴식 및 돌봄 서비스 지원과 함께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 장애인 가족의 취업 알선과 기술 습득 등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시가 추진할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부, 자녀 등 다양한 가족 관계와 그 구성원의 어려움과 욕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시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 제5조와 5의 2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현황과 욕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 5년마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해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습니다. 안제 8조는 부산시가 설치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완했습니다. 안제 10조는 장애인 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10년간 빠른 속도로 사회가 발전하고 장애인 복지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 그리고 생활 요소에 큰 어려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이며 현실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책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다 실질적인 권익과 복지를 정진하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온전히 통합되어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40년 넘게 보고 살다가 실명한 지 이제 14년이 되었습니다. 20년 투병 끝에 2000년 1월에 완전히 시력을 잃고 1급 시각장애 되었을 때 저도 힘들었지만 저와 함께 생활하던 저의 언니와 조카들, 가족 모두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정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순간순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저만의 또 시각장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된 이후 만났던 여러 유형의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자녀의 어려움 또한 심각했습니다. 어느 중증 발달 장애인 여성은 결혼해서 임신을 했지만 주의사항을 지킬 줄 몰라서 2번이나 유산을 했고 아기가 배가 고파 울어도 어디가 아파서 울어도 청각장애 엄마 아빠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소리내어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는 후천적으로 언어장애가 되고 맙니다. 또 시각장애인 엄마와 눈맞춤을 하지 못해서 소아불안증과 우울증을 앓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빈곤 문제는 사회적 숙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제가 대표 발의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서마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최중증 지체장애인들, 하루 걸러 투석을 해야 하는 중증 신장장애인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심장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애가 중할수록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도 크지만 빈곤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더욱 심각하고 빈곤에 대물림된 가능성 또한 큽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은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점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조례입니다. 장애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과 웃음과 희망이 다 녹아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 개정안이 그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실에 드러나 있는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시가 적극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만약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그 권리를 축소한다면, 그런 점이 있다면, 그런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점을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조례의 수혜자이며 또 동시에 조례의 주인이기도 한, 그리고 명시된 지원 사업들이 너무도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익을 의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그를 위해 오늘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